해결? 김혜길이에요, 제가. 저는 이제 호칭이 내 알바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철학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멧돼지가 불렀으니까. 문학이란 무엇인가? 철학부터 해서 소설까지로 갈까? 그 사회 경제 이런 책 말고 소설이랑 철학에 대한 책을 문학으로 한다고? 소설이랑 철학에 관련된 인문학들. 일단 오늘의 주제는 문학은 필요한가입니다. 일단 저는 문학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문학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통 하잖아요. 잃어버린 몇 년 해가지고 그 시대가 없었으면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에 조금 더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다. 지금 AI도 몇백 년 전에 나왔을 수 있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그냥 철학 소설이 한 100년 정도는 없어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더디게 된다면 인류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론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 르네상스 시대 때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았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문학이라기보다는 종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학이랑 철학,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랑 예술이 인류의 기술 발전을 막았다는 지나친 비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문학의 중요성은 사람이 이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한 걸 준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성공한 스토리는 항상 남에게 이제 좋은 이미지를 주죠. 하지만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들은 그만큼 이제 각자가 성공하는 걸로 나아가야지 하나의 책을 본다 그래서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학이 중요한 점은 보통 문학에서는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절반은 간다. 그래서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이제 그걸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들이 했던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학이 과학의 발전을 막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정확한 인류관이랑 이제 발전 방식을 도와주는 그런 나침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대본 쓸 시간이 어딨어. 진짜 아니야. 아니 얘는 뭐 좀만 잘하면은 무조건 예전부터 무슨 대본 써가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 생각에 뭐라고 하셨죠? 뭐 인류의 나침반? 나침반 될 수 그렇습니다. 있죠. 당연히 그 철학과 소설에서 주는 그 영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의 감정적 만족감, 이런 것 덕분에 뭐 과학과 기술에도 좋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들, 그래서 나침반 역할을 한다라고 한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나침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은 문학과 소설들이 할 수 있지만 그 추진력, 원동력은 대체로 과학과 기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인류, 그리고 그동안의 인류한테 더 원동력이 되어주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이런 문학,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 공학, 그리고 엔지니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발전, 세상에 이바지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철학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멧돼지가 불렀으니까 사람들이 뭐 배도 불렀고 다리도 놔줬으니까 다리 건너가면 되는 거고,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게 만드는 건 충분히 발전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황철 해결? 김혜길이에요, 제가. 당신은 네. 김풍철 씨고. 저는 이제 호칭이 내 알바고여서 해겔 씨의 말대로 배가 부른 사람들을 위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는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 당장 먹고 살기 바쁘면은 철학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학 읽기 쉽지 않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문학이 쓸모가 없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이 우리가 배가 부르다 그래서 필요가 없지 않은 것처럼 기술도 뭐 솔직히 우리가 그냥 잘 살기 위함이라면은 이미 충분히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건 문학이 뭐 기술이랑 과학보다 더 우리 사회에 이바지했다 이게 아닙니다. 주제가 뭐냐면 이 문학이랑 철학이 과연 그 쓸모가 있느냐. 근데 그렇다 하면은 분명 저는 쓸모가 있다는 거죠. 배가 불렀든 어쨌든 사람들은 그 인간은 그냥 살아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다면은 그 방향을 누가 제시를 해주는가? 그리고 이쪽 한 번 내디딘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든 올바른 선택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느냐. 그게 이제 철학이랑 문학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봄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그래, 남들이 이미 갔던 길들을 이게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생각을 탐구하면서 이제 그쪽 올바른 길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지침서인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큰 도움을 줬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문학을 많이 읽는다면 분명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선택의 순간들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이해와 납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 같은 걸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특정 기술이 공정에서 사용이 된다 하고 딱 공부를 했을 때는 뭐 압니다.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조해 보려고 그러려면 그게 막상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해와 납득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문학이라는 것은 이 납득을 시켜줍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한 스토리, 그런 것들의 감정적인 이입을 통해서 아, 나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해 말고 납득을 시켜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진 않다. 인간에 필요하다가 제 주장입니다. 근데 이해를 시켜주지 못하지만 납득을 시켜준다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얘기하는 건 이해를 시켜주지 못하지만 납득을 시켜준다가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 납득까지 시켜준다가 제 주장입니다. 문학을 통해서 납득을 시킬 수 있다고요? 이해를 시킬 예, 수 예.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시로 들자면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전쟁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쟁터에 가보지 않는 이상 그 전쟁의 참혹감 아니면은 뭐 전쟁의 그런 그 PTSD 이런 것들을 사실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학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읽고 이런 것들을 그 주인공의 자신을 이입하면서 그거 간접 체험을 함으로써 아, 전쟁은 정말 나쁘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넘어서 납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하세요.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읽는 시간도 필요한데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라고 그 수치로 제시하면 되는 걸 굳이 그 수치 없이 문학이라는 그 글을 사람들이 다 읽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소모적인 그런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문학은 사람들의 효율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전쟁을 통해서 이만큼 죽었고, 이만큼의 영토가 훼손됐고, 이만큼의 숲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만큼의 돈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문학을 통해서 비극과 참혹함을 묘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느끼게끔 만드는 그 시간적 비용, 절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반론을 하고 싶은 점은 이제 이게 실제로 수치는 그냥 숫자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그랬는데 전쟁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사실 그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하는 그런 선택들을 그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내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선택을 할 때 뭐 AI가 이거는 뭐 옳음 65%, 이걸 선택했을 때 틀림은 뭐 35% 이렇게 수치화로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문학이 필요 없다는 거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 수치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대체제가 있는데 굳이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고요. 사람들에게 참혹함을 알릴 수 있는 방식이 문학 말고도 더 좋은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새는 문학 외에서도 뭐 드라마, 영화, 유튜브 영상, 그다음 게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전쟁을 영화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거를 드라마로 보든가 아니면 그걸 게임을 통해서 함으로써 그 참혹함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학을 통해서만
문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과연 이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출발이 어딜까요? 그 근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 고서를 읽진 않잖아요. 재밌는 책 아니죠. 그리고 출발이 요약책을 읽을 뿐이지. 이제 그런 것들도 전부 문학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게임, 그런 서사가 있는 게임들도 하나의 문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라고 혹시 책을 문학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지점,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차분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데, 영상들은 이제 확확 지나갑니다. 이 장면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럴 때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시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멈추고 하면서 하기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학은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지식을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그 페이스를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는 것이죠. 특히 철학은 현재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필요하고, 과거에도 필요했고, 현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그 AI 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문학이 이해하지 주는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 중간에 당신의 그건 멍청함에 대해 나중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게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사색할 시간이 있다. 또 그 사색하는 네. 시간이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책을 한 번 읽음으로써 그 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색의 시간이 온전히 이해하는 시간, 물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는 그 단순한 사색의 시간이 아니라 노동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 영상에서 표현 가능한 영상에서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비주얼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포기를 하고 문학으로 돌아가서 책을 읽게 만든다?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요새 더 이제 많은 좋은 매체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네. 버리고 문학을 고집하겠다? 이거는 매우 올드하고 구시대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절대 지향해서는 안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